국내에서 만든 신형 소형 전술 차량을 최근 칠레가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레토나와 비교했을 때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으며 가장 크게는 에어컨, 내비게이션과 같은 운전자의 편의가 증진된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약 7개국에서 신형 소형 전술 차량을 운용 중이며 외국에서는 폴란드가 가장 많은 차량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국내 차량 회사에서 군용 차량인 레토나를 대체할 수 있는 신형 소형 전술 차량을 제작해 외국에 팔고 있습니다. 국군에서 운용하던 소형 차량들은 현대적인 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성능이 낙후되었습니다. 천으로 된 지붕, 방탄 기능과 같은 중요 부분이 현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차량업체의 상용 기술과 경험을 이용하여 현대 전쟁, 그리고 그 미래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전술 차량을 방위사업청과 함께 1990년대 후반부터 선행 연구가 시작되어 2015년 시제품이 공개되었습니다. 만들어진 차량의 이름은 K151로 재원은 전장 4877mm, 전폭 2192mm, 전고 1.986mm, 총 중량 5700kg, 6기통, 엔진 3000cc 디젤 엔진 출력 225마력, 최고 속도 135km입니다. 그리고 운전자들의 피로도를 줄여주기 위해 수동에서 자동 기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설치와 함께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또한 적용되었습니다. 이 후방 카메라의 경우 자동차 회사에서 제한된 것이 아니라 군의 요구 조건에 포함되어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사륜 구동으로 전환 시 과거에는 후진을 한 다음 직진을 해야 사륜 구동으로의 변경이 가능했는데 K151의 경우 주행 중에도 사륜 구동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잠김 방지 시스템을 적용했고 전술 타이어가 적용되어 총탄이나 파편을 맞아 공기가 빠지더라도 내부에 있는 런플랫이라는 구조 덕분에 더 오랫동안 주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용 차량답게 외부 전자파는 막아주고 새 나가는 전자파를 없게 만드는 전자파 차폐 기능도 도입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전술 차량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 기술입니다. 그리고 과거 부족했던 방탄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탈부착 가능한 방탄 킷을 제작했습니다. 이러한 중요 기능이 있어서 높은 확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차량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총, 현궁 미사일 같은 자체 무장을 갖추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을 원격 조종할 수 있는 기능 또한 적용되었습니다. 이 차량이 나오고 2017년 4월 군 관계자와 취재진이 차량에 탑승 후 포장 도로를 주행하는 중 운전자의 실수로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사람은 멀쩡하게 나왔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K151의 경우 크게 단축형과 장축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축 모델의 경우 4인승 지휘차, 8인승 지휘차, 기갑 수색차, 방호력이 증대된 기갑 수색차, 현궁 탑재차, 원격 사격 장치 탑재차, 관측방차, 2인승 카고 트럭이 있습니다. 관측반 차량과 2인승 카고의 경우 비방탄 차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축형의 경우 4인승 카고 트럭, 정비차, 통신 장비차, 화생방 정찰차, 120mm 박격포 탑재차, 구급차가 있습니다. 장축형의 일부 모델에는 주엔진에 연결되어 있는 10kW 내장 발전기를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축형의 경우 최초 사용지는 군부대가 아닌 정부기관이었습니다. 장축차대의 기반에 후방에 기관 통신 기계를 설치해 나온 모델입니다.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나서 민수용으로도 개조가 되어 판매가능 여부가 주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국내 차량 회사 관계자는 민수 버전의 출시는 아직 보리라고 합니다. 민간 차량의 경우 기본 차체에 있는 방탄 기능을 폐하하며 편의사항의 재배치, 그리고 에어백을 비롯한 주행안전 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하네스 구성 및 위치 변경, 고정벽 및 깃털 충돌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인 재개발 과정을 거친 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 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2021년 K151 기반 수소발전 차량을 만들어 전시회에 내세운 사례도 있어 민수용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 K151을 운용하는 나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7월부터 양산이 되었으며 천여 대를 도입한 후 중장기적으로 9,000대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차 폭이 넓고 방탄 사양으로 인한 좁은 시야 때문에 전방에서 운전을 한다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차량 모색이 시급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운용 국가는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의 경우 824억 원으로 소형 전술 차량을 도입하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그 후 필리핀 육군의 3대가 증여되었는데 관세 문제 때문에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합니다. 세 번째 국가는 말리입니다. 2019년 말리 육군에서 유출된 사진으로 K153 기갑수색 차량 초기형을 사용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합니다. 최초대 테러 부대에 배치되었다가 차후 야전 부대로 배치되어 운용하고 있는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정부군 소속 K151이 있었는데 보코하람이라는 이슬람 지하드 조직에게 노획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이 유출되었을 때 나이지리아의 국방 SNS에서는 가짜뉴스라고 대응했으나 나이지리아 국민 그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K151이 수출되었다는 소식이 없었으나 2021년 투르크메니스탄의 군사 퍼레이드에서 운용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퍼레이드에는 지휘 차량, 초기형 기갑수색 차량, 원격 사격 장치를 탑재한 차량이 발견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칠레입니다. 칠레의 경우 2022년 12월경 칠레 해병대가 8인승 버전을 구매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레 해병대의 경우 1980년대부터 국내 공 차량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 연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2022년 계약 후 2023년 12월 차량 9대를 인도받아 대테러 부대에 우선 배치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폴란드입니다. 폴란드의 경우 최근 대한민국의 방산 물자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나라입니다. 2024년부터 라이센스 생산을 시작해 2030년까지 총 400여 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내 차량 회사의 기술을 이전받아 폴란드의 회사가 대량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비의 경우 2억 9천만 달러로 약 3,800억 원입니다.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K151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좋은 성능을 가진 전술